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35년을 바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양복을 다리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없이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갑자기요? 무슨 이유로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쳤어. 지쳤다고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이유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이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하트 태호, 우리 아기 7개월. 회사 격리와 2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까? 깔끔하게 이혼해줘. 내 몸만 나가면 돼. 35년을 바친 아내한테 몸만 나가라고요? 재산은 다 자기 거고 나는 빈손으로 쫓겨나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연녀가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배를 내밀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니, 이제 비켜주세요. 인생 다 사셨잖아요. 인생 다 살았다고요? 62년 인생이 그렇게 정리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울고불고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달랐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당당하게 이혼해달라고? 좋아, 당당하게 해줄게. 대신 내 방식대로. 변호사를 만나고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내 연녀한테 3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것까지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역전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 분할 70%, 위자료 2억, 내 연녀 명의 아파트까지 돌려받았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건 누구였을까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남편,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 연녀는 아이를 낳자마자 돈 없는 남자랑 못 살겠다며 떠났습니다.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아내는요, 62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꽃집이지만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 가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배신한 남편은 빈털터리가 됐고 배신당한 아내는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이 아내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35년을 바쳤는데 몸만 나가라는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62세에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10끼밥보다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청천벽력.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6시 반, 남편 태호가 돌아올 시간이었죠. 오늘은 삼치가 좋았어. 태호 씨가 좋아할 텐데.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35년을 한결같이 저녁상을 차려온 손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삼치 구웠어요. 그런데 태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고 있었죠.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태호가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먼저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태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와 삼치구이가 식탁 위에서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밥그릇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봐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요? 태호가 고개를 들어 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정리하자.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리? 뭘 정리해요? 집 정리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순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순자는 멍하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중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뭔데? 태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쳤어. 이 나이에 새 출발하고 싶어? 지쳤다고? 뭐가 지쳤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못 먹겠다. 나 방에 들어갈게. 태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자는 식탁 앞에 홀로 남겨져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되짚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 사업 내조하느라 새벽같이 일어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 살림 도맡아 했던 세월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쳐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호는 달라졌습니다. 집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자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태호 씨, 저녁 먹어요. 회사에서 먹고 왔어. 아침이라도 같이 먹어요. 시간 없어. 나 먼저 나간다. 순자는 혼자 밥을 먹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자신을 피해 다니는 남편의 행동에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결혼 35주년이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념도 대화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참다 못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니? 아버지? 글쎄, 나는 모르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바쁘지? 끊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호가 골프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골프 치러 가.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호가 나간 뒤 순자는 빨래를 개다가 남편의 양복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옷을 정리할 때가 됐거든요. 순자는 양복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영수증, 명함, 잔돈. 그런데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사진을 펼쳐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뒷면에는 하트와 함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태호, 우리 아기 7개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설마라는 생각과 이럴 리 없어라는 부정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적힌 남편의 이름 석자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누구야? 7개월이면 벌써 7개월이야?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 앞뒤를 찍어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양복은 원래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일부러 태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태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하던 태호는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태호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 씨, 이게 뭐야? 챕터 2 민낯. 태호는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태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태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회사 직원 거야. 잠깐 맡아둔 거야.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 직원 초음파 사진을 왜 당신이 갖고 있어? 그것도 양복 안주머니에? 태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 앞으로 다가가 초음파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뒷면을 태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봐. 수진 하트 태호, 우리 아기 7개월. 당신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발싹거릴 뿐이었죠. 수진이가 누구야? 이 아이가 누구 아이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순자는 태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남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이수진이야.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회사 경리야. 사귄 지 2년 됐어. 2년?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임신 7개월이야. 내 아이 맞아. 순자는 멍하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년 전이면 자신이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 매일 병문안을 왔었죠. 그때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나 몰래 그 여자를 만났다고?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수술받고 병원에 있을 때도, 내가 내 밥 차리고 빨래하고 있을 때도 2년 동안 나만 바보처럼 몰랐던 거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물을 보고도 태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여자랑 살아보고 싶어?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해줘.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해? 태호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순순히 나가주면
애들한테도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 안 보여줘도 되잖아.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가 나가? 그래. 내 몸만 나가면 돼. 깔끔하게 정리하자.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35년간 뭘 했는데 내 사업 내조하느라 내 명의로 된 거 하나 없이 살았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밥 차리고 내 양복 다리고 내 부모님 모시고 그런 나한테 몸만 나가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긴 해. 근데 이혼하면 얼마 정도는 줄게. 생활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5년 세월을 얼마 정도로 정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혜를 베푸는 거야? 당신이 잘못해놓고?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다. 나 방에 들어갈게. 천천히 생각해봐. 태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7에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던 날들, 아이들 낳고 밤잠 설쳐가며 키우던 날들,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금붙이 빼서 보탰던 날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좀 보러 올 수 있니? 급한 얘기가 있어. 민정은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아니야. 와서 얘기하자. 점심때쯤 올 수 있어?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민정은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이 도착했을 때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달려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순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읽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하트 태호. 우리 아기 7개월? 엄마, 이게 뭐야?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어.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빠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회사 격리래. 사귄 지 2년 됐대. 2년?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 7개월이고 아버지 아이래.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그랬어? 진짜?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그 여자랑 살고 싶대.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몸만 나가면 된대.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서.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쳤어? 아빠가 미쳤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5년을 바쳤는데 몸만 나가라고? 내가 아빠한테 따질 거야. 순자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민정아. 흥분하지 마. 어떻게 안 흥분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해. 그리고 절대로 아빠 말대로 그냥 나가면 안 돼.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볼게. 엄마는 제발 섣불리 행동하지 마. 민정이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약속해. 아빠한테 휘둘리지 않기로.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챕터 3 도발. 민정이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죽을 쑤었는데 몇 숟가락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였고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순자는 낯선 여자의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신데요? 여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이수진이에요. 태호 씨 아이 엄마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수진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순자를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예쁜 집이네요. 제가 들어올 집이니까 미리 구경해야겠다 싶었어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수진이 배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태호 씨 사랑해요. 아이도 있고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자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정리? 내가 뭘 정리하라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이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태호 씨가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는데.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이수진이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이혼하자고 하셨잖아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정리를 해? 35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여기가 내 집이야. 이수진이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가 이 아이 아빠잖아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이수진이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애들 다 컸잖아요. 인생 다 사셨고요. 이제 양보하시면 안 돼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인생 다 사셨다로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양보하라고?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가 비켜주시면 다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태호 씨도, 이 아이도요. 순자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나가.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언니, 좋게 말할 때 정리하세요. 이수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피곤해져요. 태호 씨 마음은 이미 저한테 있어요. 이수진이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붙잡아봤자 추해지기만 해요. 잘 생각하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태호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왔어.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집에 찾아왔어.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풀던 동작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뭐? 당신이 보낸 거야? 태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왜? 태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안 보냈어? 순자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여자가 내 집 거실에 앉아서 나보고 비켜달라고 했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생 다 살았으니까 양보하라고. 붙잡아봤자 추해진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깔끔한 이혼이야? 내연녀가 본처 집에 찾아와서 비켜달라고 하는 게.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내가 얘기해 볼게.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기해 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순자가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진짜 그 여자랑 살 거야? 35년을 버리고.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같아. 나는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아이도 곧 태어나. 태호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이혼에 협조해줘.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지나쳐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정이 소개해준 최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 이혼 전문. 순자는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바쳤는데 저렇게 취급받을 순 없어.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당당하게 이혼해달라고? 좋아, 당당하게 해줄게. 대신 내 방식대로. 순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를 품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울기만 할 때는 지났습니다. 챕터 4반격. 다음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자는 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건물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박순자님 맞으시죠? 접수대 직원이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박순자님, 어서 오세요. 최영수입니다. 최 변호사는 순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초음파 사진이요. 남편 양복에서 나왔어요. 최 변호사가 사진을 받아들고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하트 태호, 우리 아기 7개월. 이게 남편분 필체입니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여자가 쓴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 아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셨다고요? 네. 그 여자랑 살고 싶대요. 저보고는 몸만 나가래요. 최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유책 배우자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군요. 증거만 확실하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리하다고요? 최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35년간 전업주부로 내조하셨으니 재산분할 비율도 높게 받으실 수 있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증거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관계 입증 자료, 재산 현황, 내연녀에게 빼돌린 자산이 있는지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흥신소 연락처입니다. 믿을 만한 곳이에요. 조사 의뢰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꼭 이기고 싶어요. 빈손으로 쫓겨나기 싫어요. 최 변호사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곧장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3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남자가 순자를 맞았습니다. 담당 조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소개로 오셨군요. 말씀하세요. 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내연녀의 임신, 그리고 이혼 요구까지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 증거, 그 여자 명의 재산, 그리고 남편이 최근 2년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비용이 꽤 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결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흥신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민정은 오빠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 민정이야. 급한 얘기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민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람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회사 경리랑 2년째 만났대. 지금 임신 7개월이고 민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설마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초음파 사진까지 있어. 아빠가 직접 인정했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그 여자랑 살고 싶대. 엄마 보고 몸만 나가래. 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주말에 엄마 집에 와. 우리 셋이 얘기해야 해. 민수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와 민정이 친정에 함께 왔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진짜 그랬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들었어.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어떻게? 민정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엄마 어떻게 도울지 얘기해야지. 순자가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민수와 민정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나 변호사 만났어.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엄마. 내가 소개해준 변호사지? 응. 그리고 흥신소에도 조사 의뢰했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흥신소까지?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지, 뭘 해줬는지 다 알아내려고.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냥 넘겼어.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도울게. 엄마 편에 설게. 민정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우리가 다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건강만 챙겨. 순자는 두 자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난다. 2주가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빼곡했습니다. 태호가 1년 전 이수진 명의로 도곡동 아파트 전세 계약금 3억을 지불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구매 내역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가방, 시계, 옷, 화장품, 최근 6개월간 주 23회 호텔 투숙 기록도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을 그 여자한테. 순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증거 서류를 들고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조사 결과예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최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 변호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유책 배우자 입증은 물론이고 이수진 명의 아파트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거니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 아파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소송 걸면 됩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접수할게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며칠 후 태호가 퇴근하자마자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너 변호사 선임했다며?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랬어.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 조용히 합의하면 안 돼? 순자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합의? 내 몸만 나가라고 해놓고? 태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법정까지 가면 서로 피곤해져.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곤한 건 당신이겠지. 나는 당당해.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원한 대로 이혼해줄게. 단 법대로 하자.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태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순자는 법원을 나서며 35년 전 신혼 때 걸었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평생 함께할 줄 알았지.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거야. 억울하게 끝나진 않을 거야. 순자는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챕터 5승소. 이혼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순자가 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수와 민정이 양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정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순자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곳에서 결정될 터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최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옆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순자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한 상대방이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진술하십시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태호는 2년간 회사 직원 이수진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해외여행 내역, 그리고 이수진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 전세금 3억 원 지불 내역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이수진은 현재 임신 8개월로 피고가 친자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초음파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은 피고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으로 뒷면에 피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태호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박하십시오. 태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원고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습니다. 소통이 안 됐고 부부로서 기능하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태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3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을 전담했습니다. 그 어떤 가정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순자의 자녀들을 가리켰습니다. 원고의 자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볼 때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불만을 표현한 적도 없었고 어머니도 항상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민수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불행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5년 동안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셨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 하나 없이 가정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몸만 나가라고 한 사람이 불행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양측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잠시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 방청석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고 김태호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합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2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또한 이수진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금 3억 원은 부부 공동 재산의 부당 이전으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순자님, 승소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결혼이 이렇게 끝난다는 허탈함과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민수와 민정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두 자녀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순자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야. 민정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엄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태호가 걸어왔습니다. 태호 옆에는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태호에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오빠 재산 다 뺏긴 거야? 아파트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오빠 대답해봐. 나 아이 낳으면 어디서 살아? 이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태호를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와서 짐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 오래된 앨범을 들어보였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버려. 정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순자는 35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추억이 서린 물건들이었지만 미련 없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사 당일이 됐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다 옮긴 뒤 순자는 빈 거실에 홀로 섰습니다. 여기서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35년을 살았는데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 구한 원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작지만 내 집이네.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출발이다. 순자는 창문을 닫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폭풍. 순자가 새 원룸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창가에 화분 하나를 놓고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그날도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왜?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큰일?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기 어려워. 오늘 시간 돼? 만나서 얘기하자.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까? 집 근처 카페로 올게. 1시간 뒤에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1시간 후 순자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뭔데 그래?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작년에 회사 관뒀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회사를 관뒀다고? 응. 사업 시작한다고 나왔어. 식자재 유통사업. 순자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못했어.
엄마 아버지 일로 힘들어하는데 내 얘기까지 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망했어, 엄마.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완전히 망했어. 빚이 5억이야.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지금 뭐라고 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어. 외상값 2억을 못 받았어. 거기다 물류창고 계약금도 날렸고 대출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어. 순자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소송에 정신이 팔린 사이 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왜 숨겼어? 민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 못했어.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말해.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억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는 하루 종일 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이랑도 맨날 싸워.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갓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아들 빚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줘. 나 진짜 막막해.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억 전부를 내가 막아줄 순 없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 내가 뿌린 건 내가 걷어야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는 도와줄게. 근데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야 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회생이든 모든 방법을 찾아봐. 엄마도 이제 나 살기 바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도 생각 좀 해야겠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 끝났더니 또 하나구나.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정이야. 응, 왜? 민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 사업 망한 거.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알았구나. 엄마 오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나도 조금이라도 보탤게.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대신 사과할게. 엄마 정말 미안해.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정아,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진작 말했어야지.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데. 순자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순자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거야?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무슨 고민 있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처음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여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랬어요. 하늘 보면서 한숨 쉬고. 그래서 그 표정 알아요. 순자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저기 앞에 카페 있는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따뜻함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공원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은이라고 해요. 이 동네 산지 5년 됐어요. 순자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순자예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은희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아까 공원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 씨도요? 은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년 전이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 삶이 생겼어요. 순자는 은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은희 씨는 지금 뭐 하세요?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요? 동네에서 작은 꽃집 해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꽃집이요? 네.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7년째예요. 은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도 뭔가 하고 싶었던 일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 꿈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 옛날에 카페 하고 싶었어요. 은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해보시면 되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요? 62살인데. 은희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55살에 꽃집 시작했는데요. 순자는 은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 우리 연락처 교환해요. 종종 만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순자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오늘 은희를 만난 건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7 다시 일어서다. 은희와 만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순자 씨, 저 은희예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은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제 얘기 더 듣고 싶어요. 점심이나 같이 하실래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폐가 되지 않을까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혼자 밥 먹기 심심했어요. 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 가게 근처에 맛있는 칼국수집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순자는 은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은희가 먼저 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요.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은희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어제 카페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진심이에요? 순자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시집 오기 전에 꿈꿨던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하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 꿈은 뒤로 미루고 가족만 챙겼죠. 은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순자는 은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희 씨 꽃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은희가 칼국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예쁜 꽃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한 다발 샀어요. 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에 꽃 놓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꽃을 파는 사람이 되면 매일 기분이 좋겠다고.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꽃집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몰랐어요. 꽃 이름도 잘 몰랐고 장사도 처음이었고. 은희가 웃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단골도 많아요. 순자는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 씨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시간도 생겼고 재산도 받으셨다면서요.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쓰세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저 아들 문제가 있어요. 은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이요? 순자는 민수의 사업 실패와 빚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자식 일이라 마음 아프시겠지만 다 떠안으시면 순자 씨 인생은 언제 사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와줄 건 도와주되 선은 그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끝이 없어요. 순자는 은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부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아드님이 해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순자 씨는 순자 씨 꿈을 찾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은희 씨. 이런 얘기 해줘서. 은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혼자였으면 못 버텼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어떻게 쓸지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봤어.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1억은 도와줄게. 그걸로 급한 불부터 꺼.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순자가 손을 들어 민수를 막았습니다. 잠깐. 끝까지 들어.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감당해. 개인회생 신청하든 채권자들이랑 협상하든 방법을 찾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도 내 꿈을 위해 쓸 거야.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꿈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62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어. 이제는 해보려고.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내가 더 이상 짐이 안 될게.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면 말해. 근데 빠져나올 건 내가 해야 해. 민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응, 알았어. 며칠 후 순자는 은희와 함께 상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부동산 사장님을 소개해줬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역에서 가깝고 유동인구도 많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커요.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말이 맞아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몇 군데를 더 둘러봤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요? 부동산 사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오래됐어요. 인테리어 새로 해야 할 거예요. 순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 좋은데요? 은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담하고 예쁘다. 손보면 분위기 나겠어. 순자는 텅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시작해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가게 하나 계약하려고 해. 민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게요? 무슨 가게? 꽃집. 작은 꽃집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정이 환호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가게를 해? 순자가 웃었습니다. 응, 늦었지만 해보려고. 너무 좋다. 엄마가 드디어 뭔가 자기 일을 시작한다니. 민정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서 도울게. 엄마 파이팅?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계약 당일이 됐습니다. 순자는 부동산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묵직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간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가 되는 거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빈 공간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캔버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꽃을 놓고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와 민정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 김밥과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민정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 씨, 드디어 시작이네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가게 이름은 뭐로 할 거야? 민정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자네 꽃방. 어때? 은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정겹고 따뜻해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이다, 엄마. 순자네 꽃방.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 건 가게가 생기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게 새 출발이야.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민정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순잔의 꽃방을 위하여. 세 사람이 컵을 부딪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 문제까지 터지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고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8 새로운 봄. 가게 오픈 준비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꽃을 들여놓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가게에 나와 이것저것 손을 봤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됐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자네 꽃방. 간판을 올려다보며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순자를 맞았습니다. 장미, 튤립, 카네이션, 해바라기. 은희가 도매시장에서 고르는 법을 알려줘서 직접 골라왔습니다. 9시가 되자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개업 선물이에요. 은희가 화분을 건넸습니다. 작은 화분에 분홍색 제라늄이 피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은희 씨. 이거 카운터에 놓을게요. 순자가 화분을 받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축하해, 엄마. 드디어 오픈이다. 외할머니. 손주들이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7살 서준이와 5살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너무 예뻐요.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가게 최고예요. 서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강아지들. 민정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완전 분위기 있어. 순자가 웃었습니다. 은희 씨가 많이 도와줬어. 꽃 고르는 것도, 배치하는 것도. 은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뭐려? 순자 씨가 다 하신 거예요. 가게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와 차도 함께 팔기로 했습니다. 은희의 조언이었습니다. 꽃도 사고 차도 마시는 공간.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꽃이 예쁘다. 순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개업이에요. 할머니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 좋네. 차도 팔아? 네, 커피랑 녹차 있어요. 한 잔 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녹차 한 잔 줘. 순자가 녹차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기 좋다. 자주 와야겠어. 순자는 첫 손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하나둘 더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사가는 사람, 화분을 고르는 사람, 차만 마시고 가는 사람. 순자는 정신없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쯤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날 치고 손님 많았다. 대박이야. 순자가 웃었습니다. 글쎄, 첫날이라 그런 거 아닐까?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순자 씨 가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요. 앞으로 단골 많이 생길 거예요. 순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오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 말대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차 마시러 자주 왔습니다. 순자 씨,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꽃도 예쁘고 순자 씨도 친절하고. 순자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아내 민희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순자 앞에 섰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민희도 왔네. 민희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게 축하드려요.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어서 앉아.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민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만 차근차근 갚아나갈게. 엄마가 도와준 돈으로 급한 불은 껐어. 민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 해결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 가게 진짜 예쁘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민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열심히 할게요.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힘내. 너희들 잘 될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카운터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에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태호는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가 움찔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저 사람 누구야?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전남편이야.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 왔대?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냥 지나가다 본 것 같아. 은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 여자가 떠났대. 은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연녀가? 응.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돈 없는 남자랑 못 살겠다고.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여자가 끝까지 있겠어? 순자는 태호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자기가 선택한 거지. 나까지 붙잡을 필요 없어.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가게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튤립 부근을 심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하는 순자의 눈에 빨간 튤립이 들어왔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순자는 꽃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꽃 예쁘네요. 봄이 왔네요.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만든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와 서연이가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왔네. 순자가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꽃이 너무 예뻐요. 앞에 빨간 꽃 봤어요. 서연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거야? 응, 할머니가 심었어. 서준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게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이 지난 1년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할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민정과 아이들이 돌아가고 순자는 홀로 가게에 남았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벽에 붙여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픈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희, 민정,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내 몸만 나가면 되라고 했을 때, 내연녀가 집에 찾아와 비켜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주저앉았으면 이 행복은 없었겠지.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고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네 꽃방.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5년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순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박순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평생을 바친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주저앉아 울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걸을 것인가. 순자는 처음에 무너졌습니다. 35년을 바친 남편이 내 몸만 나가면 되라고 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울기만 할 시간에 증거를 모았고 분노할 시간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면 지게 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울어도 됩니다. 화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순자의 남편 태호는 35년 세월을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꿈꿨고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내연녀마저 떠났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남을 속이고 배신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태호는 아내를 버리고 내연녀를 택했지만 그 내연녀도 돈이 없어지자 떠났습니다. 진심이 아닌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순자는 어땠습니까?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민정이가 변호사를 알아봐줬고 민수가 어머니를 응원했습니다. 평소에 쌓아둔 사랑과 신뢰가 순자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관계는 평소에 쌓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진심을 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손이 생깁니다. 순자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희의 존재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순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은희도 이혼을 겪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순자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나눔으로써 순자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낸 경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62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냥 편하게 쉬지.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62세에 가게를 열어도 되고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지입니다. 순자는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순자의 이야기에서 아들 민수의 빚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아들이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로서 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는 도와주되 나머지는 아들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다 해결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워주면 아이는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순자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35년간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곱 번째 교훈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만 하면 결국 지치고 쓰러집니다.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가 태호를 마주쳤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앞에 서 있던 전 남편. 순자는 그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붙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덟 번째 교훈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련을 갖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순자는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를 향해 걸을 것인가. 순자는 일어서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꽃집이지만 그것은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박순자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발짝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지금부터 피어날 것입니다.